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배윤호입니다. 자, 이제 6.3 지방선거가 6일 남았습니다. 6월 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누구를 뽑을지 잘 살펴보고 계시겠죠. 자, 시장 교육감, 시의원, 시구군 의원 등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후보가 나왔고 또 어떤 인물이 꼭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울산 북구청장 선거에는 현 구청장과 전 구청장 간의 여야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울산 MBC에서 생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북구 유권자 여러분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울산 북구청장 선거에는 총 2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제4항에 해당하신 2명의 후보 모두를 오늘 토론회에 모셨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추첨에 따라서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진행이 됩니다. 토론 방식과 질문 내용은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질문 2번, 공약 검증 토론, 공통질문 후 답변과 보충질문 2번, 그리고 상호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앉아있는 순서에 따라 각 토론 진행 방식마다 공평하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겠습니다. 원활한 생방송 토론 진행과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또 정면을 보시면 남은 발언 시간 10초 전에는 노란불, 그리고 종료 시간에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도 꺼지고요. 또 카메라도 사회자인 저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시고 유의하셔서 시간 안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시작 발언 순서를 갖겠습니다. 각각 1분씩 드릴 텐데요. 추첨해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이동권입니다. 지금 북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소비는 외부로 빠져나가고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구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 이동권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사람이 머물고 돈이 머무는 도시, 산업과 관광, 문화,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미 북구청장을 해본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행하는 행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북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의 선택입니다. 북구의 다음 10년 저 이동권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북구민 여러분, 박천동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앞으로 4년, 길게는 100년 우리 북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누가 북구를 더 잘 알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박천동은 지난 4년 동안 북구의 역세권 시대를 여는 KTX 이험, 북울산역 정차, 북구청 개청 이래 최초로 약 1,000억 원의 공모예산 확보,
100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울산숲 조성 등 북구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 완성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시고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지, 누가 더 끝까지 주민 곁에서 일할 사람인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북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의 공통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두 명의 후보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2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질문입니다. 두 분 잘 들으십시오. 북구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곳으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전환과 AI 로봇 투입에 따른 자동화 확대로 기존 일자리 감소, 노사 갈등, 인구 유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북구 차원에서 AI를 대비해 어떤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부터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현대 자동차와 수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땀으로 지금의 북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산업은 AI와 자동화 그리고 미래차 산업 확대로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이미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마트 공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구가 이렇게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제조업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 산업을 어떻게 미래 산업과 연결하고 새로운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현재 울산시도 최근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계기로 산업 수도를 넘어 AI 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AI 수도 취집본부라는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저도 그 흐름에 맞춰서 울산시 미래산업 정책을 북구 산업 생태계에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현장 노동자, 기업,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습니다. AI 시대에도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기술 발전이 일자리 불안과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땀과 기술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천동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동차와 제조업 중심인 우리 울산 북구에 AI와 로봇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일자리 감소로 방치하지 않고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와 파격적인 산업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고도화 및 AI 미래 모빌리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 팩토리 전환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효문공단 등을 스마트 그린 팩토리로 전환 지원해서 로봇의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시스템을 제어 관리하는 새로운 고급 인력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거점을 육성하는 형태로 해서 전기차, 수소 클러스터 및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UAM 미래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모빌리티 융합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AI 미래 인재 육성 및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년 창작소와 청년 핵심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북구의 청년들이 AI 등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 인큐베이터를 구축해서 AI 기반의
참신한 기업들이 북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난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다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해양 역사 관광 산업 육성, 복합 유통 거점화 등등 사업을 추진해서 상업과 물리의 중심지로 북구를 재편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AI 로봇이 노동자를 밀어내는 북구가 아니라 신산업과 AI가 청년과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질문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제가 두 후보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2분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질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양한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나 갈등은 지방행정 추진의 걸림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투명성은 인허가의 공정성, 예산 편성의 공개성,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주민 감시가 핵심인데요. 이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추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데이터와 AI에 기반한 따뜻하고 똑똑한 스마트 혁신 행정을 도입해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핵심 전략으로 첫 번째, 데이터 AI 기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구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판단이나 어떤 외압, 탁상 행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인허가 과정을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디지털 투명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해서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핵심 전략 두 번째로 AI 기반 주민 참여 정책 플랫폼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구청장 1인이나 소수 공무원 중심의 예산 집행을 넘어서 AI 기반에 입각한 주민 참여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국민이 직접 예산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방향 감시 및 소통망도 반드시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나 주요 인허가 진행 상황을 플랫폼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투명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유리알처럼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허가와 예산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투명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와 행정을 공부하고 또 경험하면서 행정의 신뢰는 결국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 박천동은 인허가와 예산 집행 전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투명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개발 사업과 주요 인허가 사업은 추진 과정과 변경 사유, 교통, 환경, 영향 등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더욱 표준화해 누가 신청하더라도 같은 기준과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주차, 교통, 보행 안전 돌봄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에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주요 사업의 예상 집행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공모 사업을 통해 북구청 개청 이래 최초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확보한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있게 써내나가 중요합니다. 저 박천동은 주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행정으로 북구의 살림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공통질문 순서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울산 MBC 공개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의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 시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 후보가 공약을 2분 동안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들은 상대 후보가 30초 동안 질문을 하시면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천동 후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발전을 이야기해도 청년이 떠나고 아이 키우기 힘들고 주민이 일상이 불편하다면 그 도시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중심의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북울산역 역세권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북울산역 역세권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여 주거, 상업, 교통, 일자리를 함께 성장하는 미래 복합 신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KTX 위험 정차 성과를 바탕으로 광역 교통의 중심에 북구 미래 성장축을 구축해 북구의 새로운 100년 발전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둘째, 호계역 테마 놀이터를 품은 아트 전시관 건립입니다. 호계역에 테마 놀이터를 품은 아트 전시관을 조성해 아이와 가족, 청년이 함께 즐기는 북구 대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으며 놀이와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호계역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영어 키즈 카페를 품은 대표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처럼 영어와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공간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부모와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청년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지역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일정 기간 북구에 거주한 청년들에게 북구 청년 우대 채용 가사점 제도를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연결되는 청년 창작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천동 후보의 공약 발표였고요. 잘 들으셨을 테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 이제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방금 박천동 후보 공약사항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을 1,000억에 가까운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은 공모사업은 사실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각 부처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 1,000억에 전체적으로 규모는 큰데 실제 거기에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계산이 어떻게 네, 질문 시간 30초가 지났습니다. 자, 이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동건 후보님께서도 구청장 재임 시에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고 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4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호계역의 그 도시 환경 재생 사업과 또 아트 전시관 등 해서 334억 원이고 정확하게 딱 1,000억은 아니지만 1,000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동 지역의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이 구청장님 후보도 아시겠지만은 2번 탈락했어요, 공모사업에.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세 번째 그래 도전을 해서 약 한 300억 원 정도를 세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중산 지역에 그 침수가 많이 되고 속심이보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교량과 거기 침수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 풍수의 종합 정비 사업을 해서 약 한 300억 정도를 해서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국비와 또 시비 또 구비에 대한 매칭이 당연히 있습니다. 해가지고 참고로 그렇게 토탈해서 그런 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죠?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추가 질문은 기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이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네. 예. 자, 그러면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의 2분 동안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북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산업도시의 한계를 넘어 미래산업, 청년, 문화, 관광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이동건은 북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5대 혁신 전략으로 북구를 바꾸겠습니다. 첫째, 산업혁신입니다. 전기수소산업 클러스터와 북울산적 복합개발, 제2혁신도시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미래 산업을 동시에 만들겠습니다. 북구를 울산 북부권 미래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공간 혁신입니다. 북울산 역세권과 강동권을 중심으로 교통, 주거, 문화가 연결되는 미래 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트램과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불편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환경 혁신입니다. 울산 숲과 제2수목원, 강동 해양 힐링 벨트를 조성해서 산업도시 북구를 사람이 머물고 쉬고 싶은 힐링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넷째, 인재 혁신입니다. 청년 창작소, 창업펀드, 공공의료원 유치, 청소년 문화공원 확충으로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공동서비스 혁신입니다. AI 돌봄과 스마트 행정, 주차 교통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 온 사람입니다. 북구청장 경험, 중앙정부 경험, 그리고 정책 실행 경험으로 3년 안에 체감 변화, 4년 안에 북구의 미래를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공약 발표가 끝났고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건 후보님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부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또 여러 한 천여 개 중소기업, 이러한 활동, 산업활동 등을, 기업활동 등을 통해서 그동안 일자리를 창출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에는 구획적인 사업, 그 호수지구 토지구획적인 준공이 조기 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네, 이제 30초의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동건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호수지구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해서 93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시행사, 부도, 조합은 자금난으로 지금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지구를 아마 4년 전에 저와 같이 그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께 아마 박천동 그때 후보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나름대로 상담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반폭 교량 기억나시죠? 반폭 교량 문제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 문제가 걸려 있고, 진입로 인도 문제 등 큰 것이 서너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허가 조건인데 그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공급사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동 우리 산하지구도 적극 행정을 통해서 했듯이
또 앞으로 명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 질문 시간 30초가 너무 짧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질문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잠시 후에 이어질 주도권 상호 토론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 후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앞서 하셨던 공통 질문과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두 분 2분 동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30초 동안 보충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1분 동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공통 질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북구는 활발한 신도시 개발로 인해 원도심과의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편중 개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 격차를 줄이고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 신규 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역 간 개발 격차와 구도심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낡은 규제를 풀고 교통과 생태를 촘촘히 잇는 과감한 공간 혁신을 통해서 북구 주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리게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으로서 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형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를 두려면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해제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 제한 완화 및 복합개발. 그래서 화봉동, 효문동 일대는 울산공항 이전 논의와 연계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미래형 복합개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신규 단지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야 됩니다. 최근에 양정동, 율동지구 등에 신규 주거단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과 편의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해서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 또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단지 인프라를 대수술할 필요가 있죠. 최근에 연포동에 그런 그 재개발 계획이 있는 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배후 노후주택가에 소방도로가 시급한 실정이죠. 그래서 또 주차난에 따른 주차타워 설치 등 주차 스트레스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분 생활권을 완성해서 언제든지 생활체육도시를 조성해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2분의 답변 시간이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께서는 30초간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은 균형 있는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혹시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연포 양정 지역에 연포 지역에 주거 환경이 많이 열악한데 연포동의 우리 중리마을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후보 1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체적인 아직 계획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중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척이 조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조합원 간에 이견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 질문 하실 기회는 없고요. 나중에 주도권 상호 토론에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께서 해주시면 되겠는데 2분의 시간입니다. 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주거 환경 개선은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짓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 주차, 특히 돌봄과 교육, 또 생활 안전과 문화체육 시설까지 함께 갖춰져야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살기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송정 매곡권의 빠른 도시 확장과 또 농서권의 생활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강동권의 관광 개발과 또 정주 환경 개선 등 지역별 여건의 과제가 모두 다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북구의 주거 환경을 우리 주민 생활 전체 질을 높이는 문제로 보고 접근을 해왔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울산 숲을 조성을 해서 도시숲 녹지와 또 주민 휴식 공간을 확대를 해서 주거 환경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또 AI 기반 스마트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서 생활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했고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9단위 기초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전 분야 1, 2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울산 최다 수준의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북구 전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사도움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복지를 확대에 힘을 써왔습니다. 저는 도시개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형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특정 지역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아도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모두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분의 답변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노후 주거지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북구 지역이 현대자동차 인근 중심으로 해서 침수 걱정 없는 안전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특히 아마 우리 북구에서 우리 이 후보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상습 침수구역은 효문, 연포, 양정, 연암 이 일대가 과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의 강물 흐르듯이 그렇게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후보님 시절부터 해가 왔을 겁니다. 명촌 풍수의 정비 사업이라고 490여 원, 약 한 500여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명촌천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명촌 배수장에 배수펌프를 강화를 해서 태양으로 물을 뿜어올리는 기능을 한 10배 정도 높이도록 그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산 지역에 이번에 제가 300억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거기 또 펌프를 이용해서 동천강으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도 앞으로 나머지 지역도 좀 보충해야 될 곳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후 보충 질문 순서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주도권 상호 토론을 이용해서 또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후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30초 동안 보충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1분 동안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최근 부굴산역에 중앙선 KTX 이음 정차가 확정되면서 광역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정차 횟수가 하루 4회 수준에 그치는 등 이용 편의성이 제한적이며 실제 이용률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께서는 이용률이 낮은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실제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 정책은 무엇인지,
도시철도, 버스, 산업단지 연계를 포함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방안과 역사권 개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부굴산역을 단순한 철도역이 아니라 북구의 미래 100년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KTX 이음 부굴산역 정차 확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핵심 사업으로 직접 챙기며 수차례 국토부와 코레일을 설득했고 2년 동안 북구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차 횟수 증가가 아니라 이용률을 높여서 부굴산 역세권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굴산역을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북구의 교통 거점이자 경제 거점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매곡, 송정, 농소, 강동권에서 부굴산역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과 환승 체계를 개선하고 주차장과 보행 동선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연계 교통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역전철, 트램, 시내버스, 향후 공항과 고속도로 접근망까지 연결해서 부굴산역을 울산 북부권의 실질적인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역세권 기능을 키우겠습니다. 역 주변의 주거상업 업무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생활권을 조성해 출퇴근, 쇼핑, 청년 장원과 함께 살아나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이용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기업 유치, 연구개발 기능을 역세권과 연계하고 관광객과도 연결해 출퇴근 수요의 관광 수요를 함께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천동 후보의 2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는 30초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 후보님 말씀처럼 부굴산역 정차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부굴산역은 유동인구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 교통 기능을 넘어서 사람이 머물고 소비하는 역세권으로 만들 구체적 전략이 있는지요? 예, 이 보충 질문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아쉬운 점은 역사입니다. 역사가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오토밸리 도로와 또 기타 길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공간이 좁아서 최대한 크게 지은 것인데 아마 이용객들은 충분히 저는 다른 대화강이나 그래 비슷하게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알겠지만 우리 북구민 그리고 외동 중산에 이용하는 분들 중구민들까지 함께 한다면은 아마 더 많은 인원을 유치를 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용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시내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부굴산역 이용률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 공통 질문으로 드렸는데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 2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굴산역은 앞으로 북구 발전의 핵심 성장 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는 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부굴산역 KTX 이음 정차를 확정하기 위해 1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추진했고 결국 정차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부굴산역 활성화입니다. 첫째, 부굴산역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함께 들어오는 복합 신도시 형태로 개발해서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부굴산역 환승센터 구축, 광역버스 연계, 도시철도 트램 2호선 연장, 광역 전철 연계를 통해서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 북부권 전체의 교통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배후 산업과 연결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산업단지, 수소, 미래차 산업, 연구시설과 연결해 단순 주거역이 아니라 산업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청년과 인구 유입 전략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생활 SOC, 문화시설, 상업 기능을 함께 확충해서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부울산 지역은 울산숲, 송정지구, 강동권과 연결되는 핵심 축입니다. 저는 이미 성과를 만들어 본 경험으로 부울산역 시대를 제대로 열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발길이 머무는 체류형 인프라 구축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의 답변 시간이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30초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굴산 역세권 개발이 경제와 교통의 중심, 이제 앞으로 북구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오를 건데 아마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100만 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아마 이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항공과 철도, 트램 등 함께 연계해서 환승센터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 사통팔달의 그 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트램 우리 2호선하고 그 다음에 KTX가 연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울산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조기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1호선이 아직까지 기재부 내부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2호선 부분에 대해서 조기 구축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KTX 산천 경유 노선을 더욱 강화해서 부울산역을 전국 단위 광역 교통망의 핵심 핵심 노도로 격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울산역이 우리 북구의 핵심 예,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 후 보충 질문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울산 MBC 공개호세로 진행되는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주관에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상호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12분씩 주도할 시간을 드립니다. 각각 주어진 12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답변하면서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원활한 상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최소한의 사회자 제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이 너무 길어질 경우, 그러니까 질문이 1분을 넘어갔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고 얘기를 계속할 경우 사회자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을 최소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사회자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1분 내에 해주시고요.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께서 12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예, 아까 질의 때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공모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있긴 있는데 구조 변화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박 후보님 말씀처럼 개별 사업 성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가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청년은 떠나고 상권이 침체되고 여전히 북구는
산업 구조는 의존형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북구 미래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안을 갖고 있는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모 사업은 사실은 우리 청사 일에 이렇게 많은 국비 공모 사업을 확보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인정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아시겠지만은 우리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고 해서 아까 걱정하시는 뭐 비단 울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대학도 적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고들 합니다만은 아까 했던 청년들에게 대한 인센티브 또 신혼부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들이 제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질문을 예, 예. 네.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상호 토론하시면 네. 됩니다. 30초 그랬어요. 이상 답을 해도 됩니까? 예, 30초 이상만 보장하시면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구비 문제에 있어서 보통 15% 20%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매칭 뭐 사업. 너무나 뭐 천억 전체가 그 사업비를 가져온 것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한 그러니까 200억 92 정도는 아무래도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는 교부세가 작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부동산 교부세 교부세라 정도가. 하면 예. 교부금은 10이고 예. 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비인데 사실 우리가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역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교부세가 있고 또 특별 교부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 교부세가-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왜 의해서 제가 아시잖아요. 그걸 예. 물어보느냐 하면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가 어렵다. 구가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네. 실제 제가 2021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부동산 교부세가 30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윤 정부 들어오면서 그게 거의 반토막이 나고 그게 이제 종토세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걸 이제 완화시킴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적어진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공시지가가 구청장으로서 네, 말을 어떤 자원 배분 그러니까 예산 배분이죠.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좀 해도 됩니까? 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주로 구세라고 하면은 토지세나 건물세, 그다음에 회사에서 종업원들이 내는 주민세 등이 있는데 막 이런 부분들이 토지세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사실은 조금씩 상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세수가 좀 늘어나곤 하는데 아시겠지만 공시지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약 한 4, 50억 정도 이상 감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예산 집행하기도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종업원은 월급을 먼저 우리 직원들의 월급 이야기를 하는데 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사업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었고 앞으로 아마 구청장이 되면은 그 세수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그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세수를 정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인구를 더 늘리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만이 우리 북구도 예산도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구청장 재임하면서 네. 어떤 북구의 산업 구조 어떤 대전환에 따른 대비책, 그다음에 미래 경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나 어떤 대안을 갖고 있었는지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데 큰 틀의 변화의 중심에 서가 있습니다.
아마 이 후보님도 아시겠지만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 북구는 현대 자동차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많은 천여 개 달하는 중소기업이 거기서 납품하고 또 해외로 수출하고 해서 그야말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를 통해서 우리가 북구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이 아시겠지만 기존 차량에서 전기차로 또 수소차로 미래차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마 부품의 수가 일반 엔진차보다 전기차는 부품 수가 한 3분의 1 이상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부품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지원해야 되고 또 회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잘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은 또 베트남이라든지 해외 수출 마케팅을 시장 개척도 지난해 해가지고 또 상당한 그 산업의 성과도 올리기도 했고 올해도 그거를 시장 개척도 쭉 늘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도 좀 이렇게 해외 벌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 또 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진동 후보님은 또 스마트 승강장이다, 바닥 신호등이다, 바닥 신호. 그늘막 네네. 등을 AI 정책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AI 정책은 단순한 어떤 시설 설치가 아니라 AI 산업 또는 청년 일자리 미래 산업 전환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산업 전환과 제조 변화 속에서 북구의 AI 산업 전략과 실질적인 어떤 청년 일자리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요? 네. 뭐 아까 우리 이 후보님 말씀대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다, 스마트 바닥 신호등이다. 뭐 물론 이런 부분들도 뭐 AI와 관련이 되겠지만 아까 서두에 우리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AI나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현대차도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마찬가지겠지만 도입으로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AI나 로봇의 도입으로 그야말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AI나 로봇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AI 관련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만이 또 되고 또 기존에 하던 산업도 구조 고도화를 시켜서 훨씬 더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처럼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은 투자로 또 많은 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도 해야 되고 지금 아시겠지만 AI가 비단 산업뿐만 아니라 행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 다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AI 관련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구청보다 발빠르게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일반화시켜서 AI 관련해서 빨리 보편화 또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휴먼노이드를 통해서 로봇이 배치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에서 봤을 때 미래 먹거리와 어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분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AI 뭐 교육 지원센터라든지 디지털 교육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뭐 미래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산업 전환에 따른 어떤 단계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되고 그냥 뭐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한마디 하면은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특화된 자동차 산업의 특화 산업인데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AI 아까 있던 미래차에 대한 준비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청년 일자리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북구에 머물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함께 더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북구청이 헤쳐나가야 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의 어떤 요구사항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아까 언급한 그런 그 노동자 실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아니 휴먼노이드가 돌아설 때 네. 거기에 따라서 실직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네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단체에서보다 기업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AI와 관련된 신규 신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뭐 전환 배치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서 미리미리 그 부분. 네, 이렇게 해서 12분간의 상호 토론 시간,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12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또 그와 관련해서 협력업체가 대부분이 다 자동차와 관련이 되는 업체 한 70~80% 정도가 되는데 특히 그 중소기업이 약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우리 이 후보님도 구청장직을 4년 했고 저는 8년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후보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두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책이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코로나 사태다 굉장히 불황이 길어지고 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대부분 가지죠. 근데 그 전에는 되게 또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주변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구의 정책 또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은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정책 않습니까? 자금이죠. 예,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2014년도에 처음 구청장을 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을 마련했는데 혹시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 할까?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있을 때 한 300억에서 500억까지 연차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퇴임할 때 시 자금, 자동차 자금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한 자금. 한 300억 정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중소기업은 최초 제가 할 때는 100억, 소상공인 100억 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은 중소기업에는 170억, 소상공인은 10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한 270억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은 저희들 예산으로는 이자를 지원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이자는 몇 퍼센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아십니까? 요즘 같으면 한 2% 정도 되지 않나요? 중소기업은요. 그걸 구분해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숫자적인 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중소기업에는 3%, 소상공인은 2%를 지원을 해서 뭐 그래봤자 우리가 예산에 한 20억, 30억 안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한 업체당 한 2억 정도 맥시멈을, 그다음에 소상공인에는 16,000만 원, 5, 6천만 원 정도 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서 또 그 업체가 또 활발하게 경제 활동도 잘하고 다시 이렇게 회생하는 그런 데가 많았어요. 기업에서도 간담회를 해보니까 제일 반가워라 하고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그거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대폭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정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 후보님께서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걸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그 교통비도 50%가 아니라 전액 네. 무료로 했고, 네. 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적자가 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전액 다 실비가 없이 무료로 하겠다고 하셨죠. 예,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들어오는 세금은 없고, 아까 우리가 직원들 그것도 챙기기가 힘드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다 써버리면은 다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죠. 공공산후조리원을 예를 든다면 그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우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산모들은 건강을 챙긴다는 그런 큰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억이다, 20억이다 그걸 갖고 논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알겠습니다.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 후보님. 공공 개념에서 따져본다면 그 부분에서 공공성, 사회 전체가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바로 공공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 후보님 접근해야 시간이 없기 되죠. 때문에 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 후보님 계실 때 완공을 했죠. 그렇죠. 또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했는데, 우리 북부의 출산 정책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북부에 있는 신혼부부들도 많고 아이런 출산 부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100% 거기에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울산시 시 전체가 다 이용을 하는데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다른 데 병원에서 일반에서 하는 데보다 가격은 훨씬 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면 복권을 맞는 건 똑같은 건데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게 일정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아기를 놓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 제 생각 같아서는 아이를 놓는 애들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의 원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님도 동감을 하십니까?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이렇게 울산 표를 넣기 위해서 아니, 공짜로 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포퓰리즘 정책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출산 대책에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산모에 대한 어떤 지원인데 그걸 울산시 전체로 확대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형평성이 이해가 안 안 되고 전체적으로 북구민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혜택을 우선권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운영상의 묘로 지금 거기 해결할 수 있다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 뭐 사실은 10명이 하면 1명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의미고 그러면 더 우리 인기 있죠. 북구 그래 미래를 100원 위해서 딴데 100원 하는데 여기는 30원, 50원밖에 안 하니까 북구 미래를 당연히 위해서 인기가 더 있지.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그러면. 거기에는 맞지만 아까 얘기했던 예산의 형평성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그거 형평성 부분은. 아무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짜 공약을 자꾸 내걸어서 일단 좀 되고 보자, 이런 당선되고 보자는 그런 식인 것 같아서 책임 무책임한 그런 그거는 좀 일인 것 같아요. 국힘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똑같구만요. 전체적으로 공표 우리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느냐, 그의 미래를 두고 그게 얘기해야 되죠. 공감하지만은 예산의 원칙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저 10억씩 20억씩 적자 나서 그거 저 예산에서 메꾼다고 제가 4년 동안 그 저 얼마나 그 다른 예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 차이가 운영비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수입을 얻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 이동건 후보님 그 원래 뭐 그 직업이 경찰 공무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하시다가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뭐 저번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또 인연이 되고 해서 청와대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시고 또 북구청장도 한번 재임을 하시고 그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이 참 우리 이 후보님을 정말 잘 보셔서 그렇게 또 챙겨주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 북구청장을 나오더라도 우리 당에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게 됐는지 그 예우를 좀 알고 싶은데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 22년도 선거 때 요 자리에서 똑같이 질문을 그러니까 했는데 알기 쉽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반 공무원들은 대통령 임명장에 따라서 그 직책을 바꾸는 것이지 뭐 특별한 그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저는 개인적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할 잘 코멘트할 알겠습니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한나라당 뭐 그렇죠. 그 개념은 저도 언급하기 별로 성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반대로 제가 모시던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모시는 분을 따라가고 저는 뭐 정당 생활을 한 30년 이상 했지만은 지금까지 뭐 이쪽 정당 저쪽 정당 가본 적도 없고 한 길로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구만요. 네. 제가 그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당 활동 자체가 없었고 거기에 어디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아무튼 근데 인간적인 도리로 없습니다. 그래 했더라면 제 같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게 논란이 된다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정책 질의를 하고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과거 15년 전, 20년 전을 일을 끄집어내서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묻는다면 그건 좀 과한 하여튼 표현입니다. 뭐 제가 궁금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4년 전에 했기 똑같은 때문에 질문을 또 좀 했다. 이해를 해주시기 한 바랍니다. 후에 또 합니까? 예, 자 그럼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실 건가요? 예. 네. 자, 박천동 후보의 12분 동안의 상호 토론을 마쳤습니다.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울산 MBC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상호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자, 제가 이제 3일째 토론회를 보고 있는데 상호 토론 시간에 제가 한 번도 개입해서 제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나 유권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1분 동안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1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북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북구는 더 크게 도약하느냐 아니면 다시 멈춰서느냐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북구는 지난 8번의 지방선거에서 반복되는 당락 속에 단 한 번도 행정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업들이 중간에 멈췄고 북구의 미래 또한 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북구를 시간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천동 일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북구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젊고 능력 있는 힘 있는 후보
박천동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후보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은 단순히 누가 말을 잘 하느냐의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4년 북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북구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걱정, 일자리 불안속 청년들의 고민, 주차와 교통으로 답답한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북구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마음까지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북구는 달라져야 합니다. 관리만 하는 행정으로는 부족합니다. 북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 이동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어르신이 편안한 도시, 사람이 머물고 경제가 살아나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북구의 미래를 위해 이동건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마무리 발언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공개홀에서 진행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의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두 명의 북구청장 후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울산 MBC 뉴스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 선거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6월 3일에는 본선거 날입니다. 꼭 시간 내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청해 주신 북구 주민들께서는 북구청장으로 누가 적임자인지 남은 시간 동안 후보자들의 공약과 후보자 토론회를 잘 살펴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10시 50분부터는 울산광역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토론회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